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EMC의 글로벌 서비스 그룹의 프리세일즈 강계용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렵게 시간 내주신 만큼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어떠한 것도 좋으니까 궁금하신 사항들을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유니파이드 스토리지하고 유니파이드 스토리지가 가진 혁신 기능을 설명드릴 텐데요. 혹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혹시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아직 잘 생소하신가 본데요. 보통 저희가 보통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그린아이티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그리고 요즘에 오토 티어링 해주는 패스트 기술, 벌처 프로비저닝, 그리고 데이터 컴프레션, 파일 중복 제거, 그리고 통합 관리, 또 비용 효율을 해서 아이스카시, 또 NLSAS라고 하는 사타, 이런 기술들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비용 절감을 위한 이런 것들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런 모든 기술들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저희 EMC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에서 모든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왼쪽에 보시는 그 센 스토리지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이제 나스 전용 스토리지가 있었는데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하면 센과 나스를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나스 서비스와 센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예전에 만약에 스토리지를 구성한다 그러면 나스 요건이냐 센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스는 어디가 좋지 센은 어디가 좋지 이렇게 고려를 하셨을 텐데,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는 그런 걱정 없이 센과 나스를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모두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이게 통합도 됐지만 하드웨어와 이런 부분이 다 발전이 되면서 성능이나 효율성, 관리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3배가 모두 향상이 됐습니다. 그럼 정말 3배가 향상됐을까? 자료 들어보시고 반문이 드실지 아니면 확신이 드실지 그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라인업을 보시면 여기 가장 낮은 급인 5100부터 시작해서 5300 그리고 최상위 기종인 7500 이렇게 그 제품이 꾸려져 있고요.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로 서비스할 거냐, 센으로 서비스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성이 다르게 되고요. 초기에 센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나스로 만약에 서비스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 파일 블럭을 올려서 구성을 하시면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특징을 보시면 일단은 멀티 컨트롤러 확장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 96개까지 CPU 등을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멀티 프로토콜이라서 저희가 센 나스 관련된 아이스카시나 FC 그리고 FCOE 그리고 CIFS, NFS, PNFS, MPFS 좀 생소한 부분도 나올 텐데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고요. 클라우드 쪽에 연계되는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다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웬만한 그 스토리지 업체에서 그 스토리지를 예전에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레이드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런을 만들어서 할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상화 기반이 많이 되면서 스토리지 풀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이런 풀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을 저희가 크게 4개의 꼭지를 잡았는데요. 일단 다양한 접속성과 높은 효율성, 그리고 강력한 성능, 그리고 통합 관리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접속성인데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특성에 맞게끔 일단 센을 구성을 할 경우는 FC나 아이스카시, FCOE 등을 다 바로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나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부분 센 공유 환경 혹시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 중에 있으세요? 혹시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센 공유 환경 쓰시는 분 없어요? 센 공유를 안 쓰시는군요. 센 공유라고 하면 나스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잖아요. 근데 밑단의 인프라를 센 구조에서 데이터를 쉐어하는 이런 기술을 이제 센 공유 솔루션을 쓰는데요. 저희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센 공유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성능으로 하나의 볼륨을 여러 대의 서버가 쉐어하고 싶을 때, 나스처럼 그렇지만 고성능을 요구할 때, 이럴 때는 그 센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데이터 통신을 센으로 주고받게끔 해서 고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만약에 낯쓰긴 낯쓴데 우리는 좀 고성능의 안정성, FC 베이스의 안정성을 좀 보장해주고 싶다. 그럴 땐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센공유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은 VM웨어 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VM웨어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자회사다 보니까 VM웨어와의 연계나 이런 부분이 가장 어느 업체보다도 가장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CO 요즘 각광받는 기술이라서 기존의 네트워크와 그 센을 합쳐서 하나의 카드로 제공하는 기술을 이제 출시하게 됐는데 텐지 기반의 이제 FCOE를 보통 지원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시장에서 FCOE가 상당히 뜰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비용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서버에 이제 별도의 카드를 장착한다거나 아니면 FCOE 전용 네트워크 스위치를 좀 약간의 고가의 스위치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장에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FCOE 환경을 지원을 하고요. 간단히 살펴보시면 저희가 FCOE 환경이 구현을 못했을 때는 NAS 스토리지, 센 스토리지, 그래서 네트워크 스위치, 센 스위치 이렇게 해서 각각의 NIC 카드나 HBA 카드 등을 서버에 장착을 해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었을 텐데요. 이런 환경을 저희가 이제 FCOE를 구현하게 되면 하나의 스토리지에 FCOE 스위치 하나를 놓고 간단하게 케이블들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 간편하게 네트워크 통신과 FC 센 통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높은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보통 요즘 SSD라고 해서 그 메모리 디스크를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가격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성능을 하려면 15,000rpm, 가장 스피드가 좋다는 15,000rpm을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를 꽂아서 요구 성능을 맞췄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고성능 SSD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고성능을 낼 때 FC 디스크나 SAS 디스크를 수백 개 장착하는 것보다 그 SSD 드라이브를 수십 개만 장착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훨씬 쌉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FC 디스크를 뭐 200개 꽂는 거하고 그 플래시 드라이브를 5개 꽂는 거 만약에 성능이 같다고 보면 그만큼 이제 상면이나 전력 사용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MT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SSD 성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FC 대비 최소 10배 이상 정도의 성능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SSD 드라이브와 SAS 드라이브 그리고 SATA라고 불리는 NL SAS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이런 드라이브들 계층을 자동으로 이제 재배치를 데이터를 배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아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동 재배치 기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네. 일단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의 특징은 요 고성능 SSD 드라이브를 저희가 고가이다 보니까 단순히 데이터 저장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스토리지 캐시로 쓰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간편하게 SSD 드라이브를 스토리지 캐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드레인지 스토리지가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제한된 캐시 용량이거든요. 아무리 미드레인지 스토리지가 커봐야 100기가 이상의 캐시를 제공하는 스토리지가 없는데 저희는 이 고성능 SSD 드라이브를 캐시로 구성함으로써 최대 2TB까지 스토리지 캐시 용량을 2TB까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캐시 용량을 2TB까지 확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물리적인 디스크 I/O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디스크에서 I/O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고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간편하게 구현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성능은 기존 환경에서 몇 배 이상 향상시키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모 통신사에서 예전에 LTE나 이런 것들 환경이 되면서 가입자들이나 이런 트랜잭션이 갑자기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FC 디스크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I/O가 2배 이상 넘게 들어오면서 스토리지가 이제 I/O가 밀렸는데 이때 SSD 드라이브를 몇 개를 꽂아서 스토리지 캐시로 구성해줘서 그 성능이 3배 정도 나오면서 바로 그 문제를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VNS 스토리지는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어떤 특정한 이렇게 요구 성능이 높아질 요건이 있거나 그럴 때 크게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 박스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SSD 드라이브 몇 개를 캐시로서 이렇게 구성만 해주면 스토리지 성능을 2~3배 높임으로써 바로 그 고성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쪽 EMC에서만 제공하는 특화 기술이고요. 타 벤더에서는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뭐 중복 제거 기술, 요즘 보통 백업 솔루션들, 데이터, 백업을 받을 때 아무래도 중복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은 그 백업 VTL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중복 제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 스토리지까지 안 오고 있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파일 레벨 나스 서비스를 할 경우에 파일 레벨 중복 제거 기능을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번들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로 쓰실 때 우리는 중복 데이터가 많다, 파일이 많다 판단하시면 바로 중복 제거 기능을 인앱을 시키면 그 스토리지 자체에서 파일 레벨의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중복 데이터가 많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제로 100테라가 필요할 것도 뭐 10테라, 20테라로 사실 구현할 수도 있는 이런 비용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센으로 서비스를 할 경우에 센 런이라고 하는데요. 로지컬 유닛 넘버라 해서 서버에서 보이는 디바이스가 이제 할당이 될 텐데 이런 센 블럭에 대해서도 저희가 컴프레션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만약에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들, 로그성, 참 몇 년 동안 계속 담아둬야 된다거나 이런데 오래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사용률은 거의 없고 보관 주기는 길고 용량은 커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그냥 간편하게 블럭 레벨의 중복 제거 기능을 인앱을 시켜서 바로 또 그 영역에 대한 그 스페이스를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레벨 중복 제거 기능과 블럭 레벨의 압축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인 스토리지의 용량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이 안 되는 스토리지에 비해서 고객에게 이제 TCO나 ROI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사항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성능 SSD 드라이브를 스토리지 캐시로 구성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서버에서 스토리지의 D램 캐시를 통해서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로 이렇게 I/O를 일으키는 게 통상적인 I/O 패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SSD, 플래시 드라이브를 스토리지의 D램 캐시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캐시 용량을 넓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캐시 히트율을 높여서 I/O가 훨씬 더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럴 때는 이제 밑에 실질적으로 이제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 하드디스크가 많아야 됐었는데 이제 이 캐시 영역이 커지면서 하드디스크 수량을 좀 줄여도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요 기술과 병행해서 밑단의 실제로 데이터 저장 영역도 자동 재배치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기술들을 혼용해서 구현을 하셨을 때는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사에서 실제 그룹 계열사들을 다 통합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적용된 기술이 이 아키텍처로 해서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룹 계열사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통합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런 자동 재배치 기술을 적용할 경우의 장점은 만약에 저희가 성능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50테라를 쓰고 있었는데 요건이 필요해서 20테라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구성에 만큼 FC 디스크나 SATA를 그 양에 만큼 구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동 재배치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20테라가 필요하면 요즘 SATA 디스크 1테라, 2테라, 3테라 지원을 하는데요. 그럼 고성능 SATA 몇 개만 용량을 키워주면 일단 유저블 용량을 맞추고요. 성능은 SSD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게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스토리지가 I/O 분석을 통해서 액세스 빈도가 높은 데이터 블락들을 자동으로 고성능 SSD 영역으로 올립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I/O가 많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 기반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 스토리지다 보니까 어떤 오라클 DB다. 그럼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SSD 드라이브를 50%를 쓰고 SAS 드라이브를 50% 써라. 이렇게 정책을 정의하고요. 예를 들면 개발 테스트 환경이다. 고성능이 필요 없다. 이런 업무에는 그 SAS 디스크는 뭐 30%만 쓰고 SATA 디스크는 70%를 써라. 이렇게 정책을 다 업무별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정책에 맞게끔 데이터들이 다 흘러다닙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성능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자료는 많이 준비를 못했고요. 일단 이 부분이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처리 밴드위스가 2배 좋아졌고요. 2.5인치 SAS 디스크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5인치 디스크를 하나의 DA라고 하는 인클로저에 25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
요 사유 렉에 집적도를 많이 고용량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는 저희가 60개의 드라이브를 사유 자리에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이런 드라이브 타입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렉에 장착을 할 때 총 하나의 렉에 600개의 디스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600개의 디스크라고 하면 예전에 비해서 집적도가 상당히 높아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IT 인프라 서버실에 상면이 부족하다거나 근데 용량은 많이 필요한다 그럴 때 이런 고집도 렉을 통해서 그 상면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아무리 효율성이 좋아도 일단 하드웨어가 좋아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일단 강력해야만 이런 여러 가지 차별화된 기술들을 잘 원활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강력한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 예전에 보시면 저희가 CX라는 제품하고 NS 아까 제품이 있었는데요. 전 제품입니다. 바로 전 세대 제품이고요. 현재 VNX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CPU나 메모리 타입을 보시면 저희가 인텔에 있는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요. 예전에 장착되던 CPU는 이제 우드크래스트라고 하는 제품이었고요. 현재 장착되는 CPU는 웨스트미어라고 하는 현존 거의 최고 성능. 물론 샌드브릿지라고 하는 그 CPU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스토리지 업체에 상용화되진 않았고요. 그 바로 전 단계인 웨스트미어 CPU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이 제품이 출시했는데 모 경쟁사에서 지금 신제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신제품조차도 현재 요 제스퍼 포레스트라고 하는 CPU를 장착 예정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1년 전에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지금 제공한다는 거고요. DDR3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저희가 단순히 성능만 비교해 볼 때 저희가 CPU 성능이 한 4배 정도 좋아진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성능도 기존 DDR2에 비해서 2배 정도.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 성능이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성능 3배 향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하드웨어 자체가 2배 이상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게 2배 이상을 일단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거기에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3배 이상의 그런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이번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디스크로 연결되는 채널이 예전에 4기가 FC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6기가 SAS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지금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토리지가 6기가 SAS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전 제품들이 4기가들을 사용했었고요. 현재는 다 6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래시 드라이브 기술에 대해서 성능 개선 효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 아무래도 CPU 성능은 지금 10년에 100배 정도 향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수치는 없지만 지금 기존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고 성능이 15,000rpm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CPU나 메모리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플래시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모리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따라가겠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SSD 드라이브 장착을 통해서 일반 환경에서 보통 최소 2배, 3배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XIV, 네뎁 저희 이제 장비가 있을 때 만약에 단순히 IUPS만 놓고 볼 때 저희가 예를 들면 네뎁의 파스 6080에 240개의 FC 드라이브를 장착한 거하고 저희가 5300이라고 하는 VNX 기종 중에 좀 낮은 급의 20개의 드라이브를 장착했을 때 처리 성능이 더 탁월합니다. 이만큼 경쟁사에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240개의 상면을 요구했다면 240개의 드라이브를 장착을 해야 됐다면 20개의 SSD 드라이브만 꽂아도 그거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전력 사용률이나 상면 이런 부분들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밴드위스 쪽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히다치의 AMS 25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AMS 2500에 240개의 드라이브를 장착한 것과 저희 VNX 5300에 75개의 드라이브를 장착한 거의 성능 밴드위스를 비교했을 때 AMS 좀 많이 쓰시는 것도 있는데 보통 1800메가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3900메가 정도 상당히 적은 양의 디스크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밴드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없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아, 예. 항상
저도 읽기 성능에 대한 네, 맞습니다. 네. 쓰기 성능에 대한 것들은 네. 시스템 그렇게 기존 디스크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쓰기에 대한 것들도 네. 이렇게 잘 돼 있으면 네네. 일단 저희가 SSD 드라이브를 쓰기 전용으로 쓴다기보다는 저희는 랜덤 IO의 리드성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냐면 SSD 드라이브 특성은 뭐 밴드위스 처리 성능이 높은 것보다는 IOPS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가 뭐 한 15,000rpm에 한 180IO 정도 처리한다면, SSD 드라이브 한 3,000 IOPS 정도 처리하거든요. 한 20배가량의 IOPS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IOPS가 높은 특징을 이용해서 라이트보다는 랜덤 리드, DB성 데이터에 랜덤 리드성 데이터가 많은 영역에 적용을 하시면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라이트를 한다거나 시퀀셜 IO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떨어지진 않지만 랜덤 IO에 비해서 시퀀셜한 IO나 라이트 IO는 좀 상대적으로 효과가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리드 성능만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라이트를 하게 되면 보통 미드레인지 스토리들이 컨트롤러가 2개가 있고요. 보통 미러링 돼갖고 캐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동기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리드 IO 같은 경우 리드를 하면 어느 컨트롤러에 캐시든 가져가면 끝인데 라이트는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러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컨트롤러 A 쪽에다가 라이트를 하면 그 컨트롤러 B에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미러링 작업을 내부 버스를 통해서 미러링을 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성능은 리드 성능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리드 성능을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라이트 성능이 안 나오지는 않고요. 라이트 성능은 한 3GB 정도 나옵니다. 나스 성능 측정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뭐 레데비나 HP, IBM 소나스 등등과 비교했을 때도 나스 성능이 높게 나타나는 실제로 스펙점 ORG 쪽에 나오는 자료를 발췌를 했고요. 통합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기존의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별도의 통합 관리 솔루션들을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운영을 하셨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VNX는 물론 지금 제한적으로 저희 EMC 제품에 대해서만 통합 관리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단일 뷰로 센 스토리지든 나스 스토리지든 VNX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뷰를 통해 통합 관리 툴을 통해서 전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모니터링이나 매니지먼트나 이런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합 관리 툴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스토리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하실 필요 없이 VNX에서 제공하는 통합 관리 툴을 통해서 센나스 스토리지를 하나의 통합 관리 툴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생략해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니스피어 어널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좀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서버나 이런 부분들은 성능 분석들도 잘 하시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장애 원인을 판단하거나 성능 저하 요인을 찾는데 그나마 수월한데 보통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는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유니스피어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한 300개 정도의 항목들을 제공하는데 모든 성능 항목들을 제공합니다. 실시간으로 어떤 디바이스의 리스판스 타임이나 처리 IOPS나 아니면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캐시 쪽에 밀리는 현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툴을 이건 옵셔널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요건이 있으신 환경은 그런 유니스피어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QoS 기능인데요. 저희가 QoS 기능을 실제로 많이 적용을 안 하실 텐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고성능을 요구한다 그러면 하이엔드 스토리지, 고가용성 고성능은 하이엔드, 보다 조금 떨어지는 레벨 2 정도의 서비스는 미드레인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통합 스토리지다 보니까 하나의 서비스가 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같이 개발 테스트 환경이나 그러니까 중요 서비스나 비중요 서비스가 또 혼재해서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 중요 서비스에 대한 IO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요 서버에는 최소한의 몇 IO 이상 리스폰스 타임을 정의해 놓으면 사전에 정의된 성능을 떨어지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다른 리소스는 그 이외의 다른 서버나 업무는 다른 업무는 그 이외의 리소스를 이용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요 서비스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게 옵셔널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화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VM웨어와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특징, VM웨어 혹시 가상화 환경, 통합 환경이나 이런 것도 구축해서 운영하시고 계신 곳 있으세요? 없으신가? 답변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래서 네, 가상화 환경을 운영하실 때 불편한 사항이 가상화 환경을 관리하시는 운영자 따로 있고 스토리지나 이런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운영자분이 따로 있는데 서로 그 스토리지 운영자는 가상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상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은 스토리지 인프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런 API를 통해서 가상화 관리자도 스토리지 인프라를 바로 손쉽게 정보나 현황들을 볼 수 있게 하고 스토리지 관리자도 가상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내 이 볼륨이 어느 VM에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호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관리 툴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다양한 접속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특화된 기술로 저희가 SSD 드라이브를 그 스토리지 캐시로 확장을 통해서 성능을 2배, 3배 이상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통합관리 툴을 통해서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MC 하면 예전에 고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뭐 단순히 고가로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고객이 들이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고 더 절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EMC가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그 모든 제품과 솔루션들을 출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용들을 검토해 보실 때 결국 뭐 3년간 이런 비용들을 토탈로 보시면 실제로 다른 제품보다 가장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가장 저렴한 제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혹시 아니면 예전부터 스토리지 관련돼서 이렇게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럼 제 발표는 마치고요. 이후 세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